8번 갈게요. 8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부터 그리자. 그림에서 지금 내접사각형이 있네. 내접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B랑 대각선을 그었네. A, B, C, D. 대각선 긋고 대각선 그어서 그 교점이 E.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있고요. 각 AED가 97도 라고 할 때 BC가 지금 반지른 것 같아요. BC가 원에 반지른 것 같대요. 얘가 좀 특이한 힌트네. BC가 원에 반지른 것 같다는 얘가 지금,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B랑 O를 잇고 C랑 O를 이어 생각을 하면 좋겠죠. 일단 반지름 같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과연 어떻게 만들까 생각했더니 BC랑 지금 연관지어서 만들 생각해야죠. BC랑 R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B랑 O를 이어보시고 C랑 O를 이어보시면 어떻게 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 나오네요. 정삼각형.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BOC가 정삼각형입니다. 어딜 구하라고 했니? ACD를 구해라. ACD. ACD를 얘를 구하고 싶은데 과연 이 정삼각형이라는 힌트와 AED 각 AED가 뭐야? 얘가 이만큼이네? 97. 이 힌트를 두 개를 조합해야겠지. 정삼각형 힌트와 97도의 힌트를 조합해서 어디를 구한다? ACD를 구한다. 여기를 구한다. 그럼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중심각이 60도입니다. 60도. 60도. 그럼 항상 내가 중심각이 나오면 원주각도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 그럼 이것의 원주각은 여기도 있지만 내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쪽 각과 가깝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각과 가깝잖아요.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하시면 각이 30도예요. 여기 삼각형 안에서 이제 값이 다 나왔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D와 30도를 더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97도 나간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 ACD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발상 자체가 좀 얘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를 이거를 생각할 수 있냐 없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BC랑 R이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정삼각형을 만들자.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9번 9번 가자. 똑같이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원 위에 네 점이 있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B를 좀 내리자. 이 정도로 내리자. 이은 다음에 연장. C랑 D를 이은 다음에 연장.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C랑 B를 또 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AC가 CD랑 같고 AB랑 같네. 각 APC 49도. 여기가
그럴 때 어디를 구해라? 각 A, B, C를 구해라. 뭐 여기를 구해라가? 여기를? 맞니? 맞아요? 여기가 지금 X죠, X. 구하고 싶은 각이 X. 됐습니까? 응.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호의 길이가 3개나 있잖아? 그럼 각각의 원주각도 다 같은 각이겠죠? 맞아요? 근데 이 X를 보니까 이 X라는 게 이 호 AC, 이 AC의 원주각이잖아? 얘가 X라는 거지. 근데 같은 방법으로 이제 A, B의 이만큼의 원주각도 똑같이 X가 되겠지. A, B의 길이도 H랑 같으니까 얘 원주각도 똑같이 여기가 X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같은 게 CD잖아, CD. 그럼 CD의 원주각도 똑같이 X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CD의 원주각은 표시가 안 돼 있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고도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했잖아. 맞습니까? 고도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럴까요? 뭐 D랑 B랑 이을까요? 아니면 D랑 A를 이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요. 어디로 할까요? D랑 B랑 이을까요? D랑 A랑 이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게나 해? 그럼 A랑 이어보죠. A랑 이어보세요. A랑 이어보시게 되면 이제 CD의 원조각이 표시가 되겠지. 여기가 또 X네. 맞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랑 얘를 이으면서 또 우리가 표시가 되는 게 AC의 원조각이 여기도 X잖아 이제. 맞아요? 여기까지 됐나? 이 40도라는 걸 어떻게 연결했을까? 40도를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응?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내가 보니까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네. 문자를 하나 더 만들까? 여기 각을 뭐 y라고 해. y 이렇게. 그럼 내가 B, D에 대한 원주각 이번에 y니까 다른 원주각도 y가 되겠다. 이거 y 됐을까요?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x랑 y를 문자가 2개 있으니까 식이 2개 있으면 x랑 y를 구할 수가 있겠네. 식 2개가 있으면 맞죠? 자, 갑시다. 첫 번째 삼각형 ADP에서 보세요. ADP에서 보시면 이 y와 40도를 더했을 때 x로 가겠죠. 응? 그래서 x라는 각이 y 더하기 40이다. 삼각형의 각의 성질에서. 자, 두 번째는 뭐냐? 삼각형 ACB에서 이 각의 합들이 180이 되겠네. XY, XX 즉 3x 더하기 y가 180이다. 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가 x랑 y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x 구하는 게 문제니까 얘를 바꿔서 대입하죠. y는 x 빼기 40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3x x 빼기 40이 180 4x는 220 x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55.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ABC가 x로 나왔었잖아. 그게 55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가자. 얘도 지금 접선이 나와있네. 접선 10번을 보니까
뭔가 접선이 나와 있고 각에 대한 문제 같아. 그지? 그럼 우리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을 떠올리면 되겠죠. 접선이 나와 있고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다. 접현각을 떠올린다. 우선 그림부터. 접현각인데 지금 평행선이네. 지금 AD가 이 L과 평행이다. T와 BT.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 뭡니까? 지름이 표시돼. 지름이 표시돼 있어. 지름. 무슨 말이야? 반원의 원주각을 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지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몇 개를 쓰고 갑시다. 첫 번째 CBT가 20도. 그 다음 평행선 표시했고 APD를 구하세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AC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고요. 그곳에 대한 원주각이 ABC가 90도가 되겠네. 90도. 여기가 90도가 돼요. 여기가.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APD가 20도. CBT가 20도. CBT. 여기 있네. CBT. 이만큼 20도네. 그럼 CBT가 20이라는 거는 BH도 20이죠. 얘가.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구해야 돼? APD? 여기를 구해야 돼. 여기가 X인가 X? 어떻게 구하냐? 평행선의 성질을 좀 이용할까요? 평행선? 지금 AD랑 BT가 평행이잖아. AD랑 BT가 평행이야. 평행선의 성질을 활용해야겠지. 맞아요? 맞습니까? 응.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내가 이 각을 모르지만 이 각을 좀 알아야겠다. 왜? 이 각을 알아야 또 여기까지 각을 알게 되니까. 맞니? 똑같이 했어? 자, 일단 나머지부터 나머지 알 수 있는 거 진행하자. 이 삼각형 ABC에서 90도, 20도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여기 70도야. 70도. 됐을까요? 됐죠? 그럼 잘 보니까 내가 이 초록색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초록색이 결국은 뭐냐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란 말이야? 이 초록색이 AB 이만큼 길이의 원주각이 여기가 그죠? 그럼 이 AB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또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70도다. 한번 쏘고 가자. 각 ADB가 각 ACB랑 같다. 원주각이니까 같은. 그럼 얘가 이제 엇각으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 이만큼 또 70도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PBT가 70도예요. 이만큼 70도야. 그 다음에 CBT가 20도죠? 쓰고 가자. 자, 각 PBT가 70이고 각 CBT가 20이라는 거는 거기서 뺐을 때 이만큼. 요거 하면 이제 50도겠죠. 50도. 여기는 50도 이제. 따라서 PBC는 50도네. 맞니? 그럼 이제 다 나왔다 이제. 이만큼이 50도. 이만큼 70도니까 여기 60도네. 따라서 X도 60도죠. 따라서 X가 60도야. 90이랑 헷갈려서 나왔다. 90을 여기다 써놓자. 이만큼이니까 90.
맞니? 그럼 x가 60. 우리가 알고 싶은 APD 지원하네. 60도가 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너무 나만 푸니까 아이들이 졸려하는 것 같아요. 방금 학생들이 좀 지루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두 개는 숙제로 내볼게요. 앞에 2번, 5번 숙제였죠. 11번, 12번은 숙제로 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넘겨보세요.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하나 넘기세요. 82페이지. 82야. 우리 대표값은 앞에서 배우지 않았니?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1학년 때. 1학년 2학기. 입체 도형의 건널비 부피를 낸 다음에 그 뒤에 나왔잖아요. 건널비 부피 그 뒤에 나왔잖아. 빠르게 점검하고 넘어가죠. 이 통계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이 막 있단 말이야. 조사를 했어. 막.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뭘 조사를 했어. 그럼 자료가 모아지겠죠. 그지? 그 모아진 자료들을 통계를 한 거예요. 모아진 자료들. 근데 이제 이 모아진 자료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료들이 막 있으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의 핵심이고, 그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첫 번째로 자료들을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줄기와 잎그림.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한계가 보였어. 한계가. 왜? 예를 들어 자료 개수가 뭐 500만 개야. 그럼 내가 잎을 500만 개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간별로 자료를 구간별로 정리하는 도수 분포표. 얘는 구간별로 있었죠. 얘를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그래프로 막대로 그린 거. 그게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 안에다가 히스토그램을 여러 개 그리고 싶어. 근데 막대가 중복되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이제 꺾은 선으로 그린 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 내가 꺾은 선을 여러 개 그릴 수 있었죠. 그렇게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뭐 얘네는 뭐 전에 썼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대표값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대표값. 대표값은 뭐냐? 자료들, 여러 개의 자료들을 대표하는 어떤 반장 같은, 대표하는 그런 선수 같죠. 대표하는 값. 이걸 조금 더 대표값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제일 무난하게 쓰이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 학교와 B 학교를 조사를 했어. 뭘 조사했냐? 뭐 한 달 독서량 조사한다. 독서량. 응? 조사했어요. 그럼 A 학교에 사람이 뭐 500명이야. 500명의 독서량이 막 나오겠죠. 그지? B 학교가 뭐 B 학교도 600명이야. 600명의 독서량이 개개인마다 막 조사해서 나오겠지. 그죠?
그럼 내가 보니까 얘는 자료가 500개고 자료가 600개란 말이야. 둘의 자료를 비교하기 힘들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숫자를 줄여. 숫자가 500개고 숫자가 600개니까 숫자를 한 개로 줄이는 거야. 대표하는 값으로. 제일 많이 쓴 게 평균입니다. 아, 내가 이 500개를 평균 냈더니 한 달 독서량이 6.4야. 얘는 독서량이 뭐 7.1이야.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숫자를 대표하는 한 가지의 그 숫자가 바로 대표값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대표값이 평균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내가 얘를 보고 아, B 학교가 더 독서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야. 그럼 내가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평균이 쓰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대표값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독서량 조사했어. 내가 어떤 반을 2개, 3개, 2개, 4개, 5개 한 달에 이만큼 읽는 학생들이 또 이제 뭐 진해연 조사할 때 진해연 0, 뭐 진해승 0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아, 선생님 저는 한 달에 이만큼 읽었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내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값을 하나 만들어 내야겠죠. 근데 보니까 내가 평균을 내려고 했더니 다 더한 다음 학생 수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너무 커서 전체 평균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쵸?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안 읽는데 이 학생 때문에 이 반이 책을 잘 읽는 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안 읽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평균 낼 때는 이 학생 때문에 평균으로 대표값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런 큰 값이나 또는 아주 작은 값이 있으면은 평균으로 쓰면 안 되고 중앙값이라고 씁니다. 중앙값은 뭐냐? 일단 이 자료들을 작은 거부터 써요. 작은 거부터 써.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중앙에 있는 수 하나를 읽어주는 거지. 얘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8개인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뭐야? 없잖아. 중앙에 있는 게 2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자료 개수가 짝수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운데 거에 평균 된다고 했죠. 중앙값이 2.5. 됐습니까? 아, 이 반은 평균이 2.5개를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짝수개일 때는 정확히 중앙의 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중앙의 2개의 평균 된다. 되셨죠? 됐습니까? 이거 뺐잖아. 1학년 때 했냐 안 했냐? 자, 숫자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중앙값이 3이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중앙값이 2.5 이렇게 한다고. 되셨죠? 근데 자료 개수가 많아지면 생각을 잘해야 돼. 가운데 인수가 뭔지 한번 해볼까요? 자료가 예를 들어 15개야. 숫자가 15개 있어요. 15개 있어. 이것도 지워야지.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하자. 2, 3번, 4번, 5번, 6번. 제일 중앙에 있는 수가 뭐야? 10개 있으면. 얘는 짝수잖아요? 10개지. 그치? 일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2로 나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 그러면 이 5번이라는 수를 봤는데 이 앞에 4개가 있잖아 앞에. 근데 5번 뒤에는 5개가 있어요. 얘 무슨 말이냐? 또 얘가 가운데가 없어. 5번이랑 6번의 평균이라는 거야. 5번과 6번의 평균. 5번 수와 6번 수를 더해서 2로 나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생각을 잘해야 돼. 자료 개수가 짝수개면 어떻게 한다고? 2로 나눈 수가 있어. 그 수와 그 다음 수의 평균이다. 응? 짝수개면 뭐라고? 개수가 짝수개면 개수를 2로 나눴을 때 그 순서에 있는 수와 그 다음 거의 평균이다. 만약에 홀수개야, 홀수개. 이렇게 맞아. 홀수면은 내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2로 나눠야 되는데 2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지? 홀수면 어떻게 하냐면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세요. 짝수는 2로 바로 나눠지잖아. 바로 나눠지니까 다음 것까지 평균 내시고 얘는 바로 안 나눠지니까 1을 더해서 나눈다. 내가 네 번째 있는 게 평균이다. 아니 중앙값이다. 아셨죠? 짝수개와 홀수개일 때 구분해줘야 돼. 맞니? 맞아요? 자, 최빈값은 세 번째. 이게 있다는 거는 뭐냐? 얘네들도 있지만 얘네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는 세 번째 거를 쓴다. 그럼 그게 과연 언제냐? 언제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자료가 숫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반에서 좋아하는 과일 조사. 좋아하는 과일. 아 선생님 저는 오렌지 좋아해요. 저도 오렌지 좋아해요. 저도 오렌지 좋아해요. 저는 사과 좋아해요. 저는 귤 좋아하고 저는 바나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 이제 이 자료들을 내가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싶어. 그럼 이 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균 내기가 어렵잖아. 중앙값도 없고 숫자가 아니잖아. 자료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얘를 쓴다. 자료가 숫자가 아닐 때. 그럼 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오렌지니까 아 최빈값은 여기서 오렌지다. 왜 오렌지야? 오렌지가 3개고 사과 1개, 귤 1개, 바나나 1개잖아? 그치? 오렌지 수가 제일 많죠. 자료가. 최빈값은 그래서 오렌지다라고 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지금 3이 나왔다고 해서 최빈값을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값이라는 거는 얘는 지금 대표값인 대표값을 이 자료야 자료. 자료 값을 말하는 거죠. 자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빈값을 물어봤을 때 3이라고 답을 하면 틀리는 거야. 최빈값은 오렌지다 라고 답을 해야지. 대표값이기 때문에. 이게 도수고 이게 자료잖아. 자료를 대표하는 거야. 되셨죠? 됐습니까? 거기 해보세요. 1, 2, 3, 4, 5. 그 통계는 웬만하면 소수로 써요. 소수로. 분수가 나와도
소수로 씁니다. 통계나 뭐 퍼센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 각도나 이런 것들. 각도도 분수를 안 쓰잖아요. 각도나 뭐 통계 같은 것들은 소수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현승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겠죠? 엄마 핸드폰 시간 더 줬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네. 집에서 허니버터칩 먹으면서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응? 그러고 있겠네. 공부해야 되는데.
했나요? 다 했나요? 다 못했어? 다 못했나요? 삼 번은 대표값으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평균으로 쓰기에는 뭐야 이거? 평균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큰 값이 있죠. 그죠? 케빈 값은 어떻습니까? 케빈 값을 쓰고 싶을 때는 내가 숫자를 데이터가 숫자일 때 케빈 값으로 쓰고 싶으면 케빈 값이 한 개 나올 때가 좋아요. 한 개 나와.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가 뭐 2, 2, 5, 5, 7, 9, 11, 1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케빈 값이 2도 되고 5도 되고 11도 되잖아. 자료의 성격을 대표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뭔가를 딱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또 케빈 값 쓰면 또 불리합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럼 중앙값 써주는 게 좋겠죠? 그 3번 같은 경우는 맞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죠. 일단 넘어가자. 한 장, 두 장 넘어가시면 86, 87이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 해보죠. 3번 해보세요. 3번. 하나씩 해보죠. 어려운 건 없다. 어디. 오늘은 한 페이지만 할 건데 거기 어려운 게 없어요. 삼 번 전체 평균은 어떻게 하냐? 더해서 2로 나누나요? 어떻게 하더라? 전체 평균? 더해서 2로 나눌까? 그냥 뭐 더해서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A반 있어. A반이 50점이 뭐 100명이야. 그럼 숫자 50이라는 데이터가 100개가 있겠지. 100개가. 그지? 그럼 얘는 평균이 어차피 해서 50점이 맞아요. 근데 B라는 반은 100점이야. 100점이 한 명 있어. 얘는 학생 수가 한 명이야. 100점이 한 개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얘도 평균이 100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A반과 B반을 섞었을 때 평균을 낸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사람 수가 100이고 사람 수가 1이니까 어쨌든 간에 50이 100개 있는 거죠. 전체가 101명이잖아요. 101명. 평균끼리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수가 101명이니까 얘는 50 곱하기 100. 얘는 100.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맞니? 이런 식으로 한다. 평균끼리 더해서 나누는 건 안 됩니다. 언제만 돼? 언제는 그냥 더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 수가 같아요. 얘도 이제 100이야. 개수가 100개야. 응? 그럴 때는 그냥 더해서 나누시면 되긴 한데 보통은 사람 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6번 해보세요. 진행에선 꼭 빠지지 말라고 해라. 시험 봐야 되니까. 너도 빠지지 말고. 아, 저 진짜 너무 빠지고 싶어. 중앙값은 어떻게 할까요? 자료가 지금 몇 개냐 그거. 자료가 몇 개야? 20개네. 그치? 그럼 중앙값은 내가 2로 그냥 바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 거랑 평균 내라고 했죠? 그쵸? 사람이 20명이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해? 2로 나눴을 때 10번째 있는 값이랑 그 다음 거의 평균 내라고 했죠. 10번째 값과 11번째 값의 평균 내는 게 중앙값이다 이거죠. 10번째 값이 몇이냐? 몇이야? 11번째 값은 몇이야? 몇이야? 더해서 내주시는 게 이게 중앙값이다. 2로 그냥 바로 나눠지니까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눴을 때와 그 다음 번째 평균. 만약에 홀수는 어떻게 해? 2로 안 나눠지니까 더해서 나눈다. 간단하게는 안 나와요. 중앙값이. 짝수일 때는 나눈 다음에 그 다음 거랑 홀수일 때는 더해서 나눈다. 최빈값은 뭐라고 써야 돼? 제일 많은 걸 고르면 되겠지. 어디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뭐야? 26. 그 오른쪽에도 하나 해봅시다. 10번 하나 먼저 10번. 10번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10번 해보세요.
생각이 필요한 문제네요. 생각이 좀 필요하다. 풀었나요? 풀었나요? 한번 해보죠. 최빈값과 중앙값이 같을 때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최빈값이 한 개밖에 없구나. 그치? 일단 깔고 가는 거지.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거부터 씁시다. 6, 7, 7, 8, 10, 10, 12, 12 끝인가? 하고 이제 x?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10개 맞나? 이렇게 맞네. 중앙값을 구해야 해요. 중앙값.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중앙값 알기 어려워요. x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최빈값을 조사를 해야 되겠지. 최빈값. 그럼 일단 중복되는 게 7이 있고요. 10이 있고요. 12가 있잖아. 그렇지? 이 상태로 두면은 최빈값이 7, 10, 12 3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7과 10과 12 중에 x가 하나에 들어가서 최빈값이 한 개로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x라는 것은 7 또는 11 또는 10 또는 12가 돼야 돼요. 그죠?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그 셋 중에 하나는 x가 돼야 돼. 맞니? x가 돼야 돼. 그럼 어떤 수가 되는 게 좋을까? 어떤 수가?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중앙값을 보고 싶어. 중앙값. 그럼 얘는 10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5번, 6번 5번, 6번의 평균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최빈값이 7 아니면 10 아니면 12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중앙값이 7 아니면 12 아니면 12가 된다는 거지. 얘가 이제 중앙값이랑 같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죠. 중앙값으로 내가 7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x가 맨 왼쪽에 온다고 하면 중앙값으로 7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x가 이제 맨 오른쪽에 왔을 때 12가 중앙값 될 수가 없죠. 그죠? 중앙값으로 가능한 거는 이 세 개 후보 중에 이거밖에 안 돼. 이거. 그치? 그럼 x가 10이 돼야 돼. 그래서 최빈값이 10으로 나와서 중앙값도 10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x가 10이네. x가 10이기 때문에 평균 되는 거는 그냥 다 더한 다음 나눠주시면 되겠네.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계산 안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또 잠깐 끌었다 가자. 끌었다 갑시다.